남의 돈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건데 타협을 하고 결정을 해서 집을 만들어야지 좋은 거 뭐 이것저것 좋은 걸 몰라서 안 하나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800에서 1000만 원대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추가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살면서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하면 외장재, 그다음에 창호, 이런 부분들은 기분이 좀 꿀꿀하다 해서 뭐 인테리어 한번 바꾸듯이 바꾸고 도배 바꾸듯이 바꾸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창호를 특정 메이커의 뭐 특정 시스템 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훅 올라가죠. 저희가 이제 LX 하우시스 대리점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LX 하우시스 제품 이중창이나 시스템창을 권유드리지만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신데, 그 중에는 특정한 메이커의 창호를 해달라, 알루미늄 뭐 시스템 창호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금액이 창호만 했어도 몇천만씩 올라가니까 외장재도 특징적으로 일부분만 이렇게 벽돌 타일이든 조적이든 좀 넣으면 괜찮은데 전체를 다 그런 것들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버리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이 저희 기본 스펙의 금액보다 30-40%씩 뿡뿡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 많이 올라가죠.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은 창호 가격으로 인해서 건축비 상승하는 폭이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높이가 평균적으로 2100 정도, 요게 이제 기본 사이즈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갤러리에 온 거야, 주택에 온 거야 할 정도로 개방감이 좋은 그런 주택을 지으려고 2700까지 막 키우고 이러면 이 2100짜리 2700은 수치상으로는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액으로는 더블 이상 막 가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피해 가시면은 예산에 충분히 맞게 지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의 눈높이, 요거에서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창문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전에 양평에 아주 조그만한 그 주택이긴 했는데 건축주님이 조금 유니크하시다고 해야 되나? 유리창에 다 열선을 집어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 뒷유리에 있는 열선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투명하게 유리에다가 넣은 게 있어요. 스위치를 키면 유리에서 발열이 돼서 습기나 결로 같은 게 안 생기죠. 그 훈훈해 따뜻해요. 벌써 그런 유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시면 네. 전기 배선부터 시작해서 그 창호 유리값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창호 가격은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상승이 된다고 치는데 중요한 건 또 거기에 다른 설비와 맞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로 인해서 또 그렇죠. 상승 요인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예비 건축주님들은 꼭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지금 비싸져 있는 상태고, 요즘이야말로 이 조그맣게 땅을 사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내 집,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집을 하나 짓기에는 지금이 좋지 않나. 저희 뭐 평당가 곱하기 뭐 40평, 50평 해도 지금 아파트 가격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이 좀 오히려 좀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좀 적기가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철콘 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전국에 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요즘 물가에 평당가 1000만 원대 이상 그렇게 짓는 철콘 주택 시공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한글 주택이 지금 공급가액 610만 원을 계속 맞춰가면서 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글 주택만의 이 시공에 대한 차별성이 1000만 원대 평당가 철권 시공 업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또 차별화된 특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인의 그 예산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남의 돈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건데 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품질을 선회해서 타협을 하고 결정을 해서 집을 만들어야지 좋은 거 뭐 이것저것 좋은 걸 몰라서 안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후 사정을 보고 건축주님 예산이라는 걸 고려해서 하다 보면 저희 정도의 이런 단가가 주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10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고급이죠. 번외 질문 하나 드리면, 지난해 2024년도에 네. 한글주택에서 지은 주택 중에 이 정도로 고급 주택까지도 우리가 네. 단독주택으로 평당가 얼마 정도의 이 정도 고급 주택도 지었다, 그 사례 하나 공개해 주시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1400, 1500짜리 하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말씀이고, 네.
또 거기까지 요구하시는 건축주님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그냥 집, 내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 이런 것들 이제 요구하시면 그 요구 받아서 저희는 성실하게 지어드리는 게 저희 책무니까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한 눈높이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아파트 리모델링만 해도요, 평당가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들은 걸로는 300은 기본이고요. 평당가 500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비용이 뭐 당연하다고 지금 서울 경기권에는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축에서는 인테리어가 평당가 100만 원이 넘어가면 막 건축주님들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단독주택이 더 고급이 되어야 되는데 네. 아파트에는 이렇게 쓰시면서 단독주택에 너무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예. 소극적으로 예, 예. 이게 너무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스펙트럼으로 나열해 놓고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초이스하시는 그런 변별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맞습니다. 있습니다.